김용택 가이드께서 본인이 살고 있는 고장과 섬진강을 소개해 주셨는데 정말 아름답네요. 네. 선생님, 저도 가끔 이렇게 유유자적 시골에서 보낼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시간 있을 때. 그러면은 그 자연에 있으면 코가 일단 뻥 뚫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숨도 그냥 여기까지 쉬었다면 이렇게 갑자기 크게 쉬어지고, 네, 그냥 이 경치를 공짜로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욕심이 사라지더라고요. 아, 행복하죠. 네. 스트레스 풀리고. 네, 예. 맞아요. 근데 선생님 아까 보니까 마을 이름이 뭐 진매, 뭐 천담. 천담, 구담 이런 이름이 나왔는데 굉장히 정겹게 느껴졌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우리 동네는 긴외야, 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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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 산이라는 뜻이고, 천담은 내안이라고 그랬어. 내인이라고 그랬어. 그게 이제 일제시대 때 이제 행정국이 바뀌면서 한문으로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장산리, 천담리, 구담리 이렇게 생긴 거지. 그 자연 형상에 따라서 마을들을 많이 이름을 만들었던 거지. 예. 네, 그러니까 우리는 긴 산이 앞에 있어서 긴매, 장산. 천담은 못이 많았다는 거지. 조그마한 웅덩이들이 네. 강에. 그래서 1000개의 그 연못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말로 이렇게 이름을 이름이 지었네요. 생겼죠. 여행 다니다 보면 이렇게 그 마을 유래에 대해서 많이 이제 캐묻게 되고 또 알게 되잖아요. 네. 근데 재밌는 것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원래 큰 대자에다가 더할 가를 써서 이제 그 마을이 융성하다라는 뜻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름인데 행정구역 단위가 이제 리를 붙이지 않습니까? 지역위에. 리. 그래서 뭐가 되냐면 대가 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네요. 순창군에 있어. 그러니까. 순창군 대가리가 있어. 순창군 대가리. 내 친구들이 살아 거기. 대가리 갔어요. 어디 계세요? 대가리에. 이런 것도 있대요. 효리. 효리. 예, 효리로 마을도 있고 또 재밌는 건 뭐 고도리. 분들이 고도리요. 야, 5점인데. 고도리 왜 이게 소리 나올지 모르겠는데 예. 고도리 마을 뭐 그다음에 재밌다. 그 발리 뭐 이런 마을들. 발리. 예, 그러니까 이게 착각할 행정구역의 수 리자와 같이 연결되니까 재밌는 마을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기더라고요. 이게 또 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안 우리말을 한문으로 기록해서 일제강점기를 지내왔는데 그렇죠. 이것도 반성을 해요. 야,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우리 이쁜 이름 놔두고 한자 쓴 거 아니야? 그래서 다시 돌리는 경우도 있는데 예, 예. 제가 만난 곳들 중에 참 재밌고 네. 잊혀지지 않는 곳들은 파주에 가면 네. 설마 마을이라는 데가 있어요. 설마 했네. 설마 마을이었을까? 설마 마을이었어요. 마을이 여기 있었을까? 그 생각 같아. 그리고 또 충남에 가보면 그 대박 마을이라는 그렇죠. 대박 마을. 대박 마을. 대박 마을이라는 데도 있고 경남에 가서 재밌는 건 압사 마을. 근데 이제 그게 물리는 뭐 이런 느낌보다는 이제 모래에 관한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쌓여 있다라는 뜻인데 그 압사 마을이라고 하는 것들 보면서 참 이렇게 한번 듣고 재미와 웃음을 줄 수 있다는 것도 마을 이름이 갖는 큰 가치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보이는 대로 또 우리말로 그렇지. 이렇게 동네 이름을 지니까 훨씬 정감 있고 좋은데 맞아요. 아까 보니까 저 강가 바로 옆에 계시더라고요. 네, 대기. 근데 징검다리도 놓으셨다고. 수위가 어느 정도 되길래 징검다리가 이게 필요해요? 섬진강의 상류, 네. 그러니까 순창 동계까지는 강물이 얕고 강폭이 좁아요. 그래서 비가 안 오면 징검다리를 놓아서 건너 다녔어. 예. 물이 불면 배를 타고 건너갔어. 그래서 징검다리가 있는 마을에는 다 뱃마당이 있어요. 이게 비가 오면 막 물이 많잖아. 네. 그럼 강 건너를 꼭 가야 되는 거야. 그쵸. 그래서 배를 매놓고 줄배를 타고 가기도 하고, 이렇게. 저어 가기도 하고. 네. 그랬죠.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깊진 않나 봐요, 정말. 그러니까 늘 우리들이 들어가서 놀 수가 있는데 또 예. 깊은 곳도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거기는 잘 못 들어가게 하지. 조심해야 되겠네요. 예, 그럼 뭐 어른들이 뭐 어렸을 때부터 계속 주의를 주는 거지. 거기는 가지 마라, 거기는 가지 마라. 근데 거기를 안 간 아이들은 하나도 없어. 없죠. 그 옛날 다리하고 지금의 다리하고 어떻게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옛날 징검다리와 지금의 다리. 우리 동네는 징검다리가 마을 한 복판이 가운데 있어. 이게 어느 좌짝에 유난인네 집 있고 한수영님네 집이 있는데 예. 한 가운데 있어서 치우치지가 않아. 그래서 뭐냐면 불만을 없앴던 거지. 그렇죠. 저쪽 한수영님네 집하고 유난인네 한쪽에 집하고 쏠려 있으면은 야, 쏠려 너네 있으면 집하고 멀리 가야 왜 되는 저까지 거니까. 가야 돼 이렇게 그렇죠. 가냐? 이렇게 균형을 딱 잡아서 이렇게 다리를 되게 놓고
마을 위쪽에 하나 놓고 마을 아래쪽에 하나 놓은 마을도 있고 그다음에 가운데에 놓기도 하고 또 그 징검도를 놓을 때 이 그 자연 박혀 있는 돌이 있어요. 네, 네. 이렇게 든 돌이 아니고 박혀 있는 돌을 최대한대로 이용했고 요새는 징검도를 놓을 때 반듯하게 놔요. 그렇죠. 이 강 여기서부터 저 끝들이까지 똑같은 크기의 돌로 똑같은 간격으로 포크레인이 와서 놓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놓지 않고 강물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해서 네. 강물의 세기를 완화시켰어. 징검 다리로. 그리고 강물의 세기를 오랫동안 관찰해서 유속이 얼마나 빠른가 천천히 가는가 거기다가 그 지점에다가 이제 징검다리를 놓았기 때문에 500년 동안 우리 동네 500년 됐는데 500년 동안 그 징검들이 하나도 안 떠나갔던 거예요. 튼튼하겠네요. 그게 강물을 얼마나 잘 읽었냐 그 말이지. 그러니까 제 자리에 돌이 얼마나 잘 박혀 있느냐를 그렇지. 그러니까 잘 옛날 보고 사람들은 사는 게 조심스러웠어. 돌을 옮기는 거, 나무를 옮기는 거, 하나하나 다. 집을 질 때도 강에서 돌을 가져와 할 것인가 안 가져와 할 것인가. 나를 잡아서 고민하고 생각해서 자연을 조심스럽게 상대했던 거지. 그러다 보니까 가난하고 누추하게 살았지만 자연을 해치지는 않았어. 그렇죠. 훼손 그래서 안 했죠. 자연이 잘 보존되어서 은어가 우리 동네까지 올라왔던 거지. 지금은 은어가 못 올라와. 아, 배부르게 사는데 안타까워요. 은어가 안 올라오는 거지. 좀 아쉬움이 묻어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징검다리 하나 놓는 것에서도 전혀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그럼 잘 어울리게 그렇게 그 하나하나. 마을의 그 형태 지형하고 잘 어울려. 집도 네. 집들도 좁은 계곡이면 집을 작게 졌어. 크게 앉아. Isn't it strange that your face is your rain? Yet I love it when it laughs and it says my name. Well, if you say it again, well, I just might hang and send you to telegram that they're just insane singing la la la. 성균관의 특징이 또 그 물이 깊지 않아요 이게. 얕습니다. 그렇죠. 예, 물이 얕아가지고 5월경이 되면은 우리 왜 그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영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아 브래드 피트 주연의 영화. 플라이 낚시라고 해서 던져서 이렇게 남는 거. 그게 강물일 세기가 어느 정도 흘러야 되고 그리고 물이 얕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낚시를 던져서 쉽게 미끼를 건져 올릴 수 있을 만한 것도 다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섬진강이 그러한 조건을 갖춘 곳이에요. 그래서 5월에 가시면은 그리고 6월이나 가시면은 그런 손맛을 많이 보기 위해서 낚시꾼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게 깨끗한 강물에서만 가능해요. 그렇죠. 훌치기 뭐 혹은 뭐 이렇게 지금 프라이넛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고기가 다니는 길이 보여야 그러네요. 그래야 던질 수 있는 거거든요. 아 밖에서도 고기가 이렇게 보여야 네, 어느 정도 되니까. 흐르는 게 보여야 그 이상으로 미리 던져놓은 걸 당기면서 채는 방식인데 은어를 낚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름 서너 달 동안만 손맛을 볼 수 있는 은어 낚시. 낚시대가 최소 9m는 돼야 은어 낚시를 하기 좋다고 합니다. 은어는 돌 사이에 낀 이끼를 먹을 때쯤에 자신의 먹이 영역을 지키려는 습성을 갖게 되는데요. 이런 은어의 상태를 이용한 것이 놀림 낚시입니다. 반응을 한다. 살아있는 은어를 미끼로 던지면 영역을 지키려는 은어가 미끼 은어를 공격하다 낚싯바늘에 걸려들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들어올린 낚싯대 끝에는 미끼 은어를 포함한 2마리의 은어가 함께 걸려 올라오게 됩니다. 놀림 낚시는 별다른 밑밥 없이 씨은어를 이용하기 때문에 섬진강 수질에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낚싯대를 들이우고 때를 기다리는 놀림 낚시를 귀종 낚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실제로는 거친 물살을 거슬러 오르내리는 거리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곳곳에 브래드 피트가. 한소희 씨 아까 어떻게 저 플라잉 낚시를 한다고? 아,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요건 저 카우보이 아닌가요? 예. 아, 그렇습니다. 손 잡으려고 던지고. 그러니까. 예. 아주 어떻게 오래된 하는 건가요? 영화인데. 보여주세요.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 그죠?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크게 이렇게 이렇게 똑같네요. 근데. 아, 그쵸. 돌리다 보니까 똑같긴 하네요. 그래요. 제 것 좀 큰 버전인 것 같아요. 예. 이 플라이 낚시라는 게 사실은 공갈 낚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가짜 미끼를 던져. 가짜 미끼를 던져서 고기를 속에서 잡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고기는 모독이야. 고기를 속인 거네요. 고기를 사기당하는 속인 거죠. 거지. 예. 그러면 저 보통 이제 그 섬진강에서 어떤 고기 종류가 낚이죠? 지금 뭐 한참 얘기하고 있는 뭐 은어도 있고요. 네. 봄철이면 딱 이쯤 될 것 같네요. 벚꽃이 피기 전까지니까. 황어라는 친구도 있어요. 황어요. 황어는 은어보다는 조금 좀 둔탁하게 생겼는데 옆에 이제 금줄을 달고 태어났어요. 요새 뭐 수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옆에 이제 어시름해요. 그래서 바닷속에서, 이렇게 물속에서 보면은 그 반짝반짝 이렇게 햇살에 부딪힌 모습이 그렇게 좀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금빛을 달고 나왔습니다. 이제 그 황어는 하동에서만 잡혀. 네, 밑에 쪽에. 그 위로는 안 올라와. 예, 딱 사는 지역이 또 네, 정해져 사는 있네요. 지형이 정해져 있어.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나면 이제 5, 6월 달이 되면은 또 쏘가리가 잡힙니다. 쏘가리. 쏘가리가 이제 그 5, 6월 달에 제철이라서 그 지역에 가면 쏘가리 매운탕을 집들이 많아요. 그 지역에 가면은. 쏘가리 매운탕. 예. 이게 고기가 예. 언제부터 움직이냐면 진달래가 필 때 움직여. 네. 고기들이 겨울에는 동면을. 가만히 있어. 네. 밥을 안 먹고. 먹질 않아요. 이따가 진달래 피면 모든 물고기들이 움직여. 움직이면 배가 고프잖아. 그러니까 낚시가 잘 되는 거지. 요즘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달래도 그렇고 벚꽃도 그렇고 이상하게 생선들은 특히 민물 생선들 같은 경우는 꽃하고 연관이 많아요. 그렇죠. 이 친구들이 자면서 보나 봐요. 그러니까 꽃피는 게 보이잖아요. 기다렸다가 아니면 그게 온도하고 기온하고 이렇게 딱 상관관계가 있어서 아 이제는 움직여도 되나 보다라고 하는데 하여튼 꽃하고 생선은 굉장히 연관관계가 많아요.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네. 그 알아채고. 자연의 움직임들은 본능적으로 알아차리는 네. 거지. 예. 그게 자연의 신비로움인 것 같아요. 아까 은어도 많이 잡힌다고 그랬거든요. 네. 예. 아, 근데 은어한테서 굉장히 뭐 어떤 과일 향이 난다고. 수박. 아, 수박 향이 나요? 근데 생선인데요? 네, 생선인데 어떻게 수박 향이 나요? 그렇게들 표현을 많이 하세요. 그랬더니 그 독자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글을 보내셨는데 이렇더라고요. 남들은 다 은어를 먹고 수박향이 난다라고 얘기하는데 선생님 저는 수박향이 안 나고 오이향이 나요 이러더라고요. 오이향. 네, 근데 둘 다 약간 상큼하긴 한데. 예, 향을 맡고 감지하는 능력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수박향이라 그래서 수박을 느끼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수박도 그렇고 오이도 그렇고 박과예요, 박과. 같은 과죠. 사실 향은 비슷한 거예요. 근데 괜히 오이라 그러면 쟤는 약간 촌스러운 것 같아. 이렇게 그래서 판단하는 수박을-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수박향보다는 오히려 그냥 아주 푸릇푸릇하고 막 물 쫙 흐르는 오이향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근데 본래 은어는 이제 그 옛날에 가난한 사람들이 네. 이제 그 은어라는 게 굉장히 단백질이 많아요. 네. 그래서 옛날에 이유식 그 막 배고플 때 네. 은어를 잡아서 찹쌀을 넣고 고았어. 그러면 걔가 굉장히 보양식이 맞아요. 되어서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게 그 많이 먹였던 거죠. 그래서 그 은어 그러면 회가 아니고 우리는 영양. 그 죽. 아, 은어 죽. 죽. 이렇게 은어 죽을 먹었죠. 찹쌀 넣고. 지금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참 감사한 것도 있는데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이런 진짜 소중한 기억들은 자꾸 이렇게 새로운 것들에 이제 눌려 사라져요. 왜냐면 사실 섬진강변에 있는 분들께 은어밥을 어떻게 드세요? 그러면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쌀 불려놓은 걸 올려놓을 때부터 같이 넣어요. 그래도 이게 불려놓은 쌀에다 푹푹 꽂아 놓거든요. 아, 그래서 밥솥 열었을 때 이렇게 고기들이 이렇게 예. 머리를 쳐박고 있는 밥이 은어밥이 그렇게도 먹는 밥이 거야. 비리지 않나 그러는데. 하는데 밥이 비리고 깜짝 놀랐는데. 요새 올라온 건 전부 다 인터넷에 올라온 건 여행 후기 보면은 다 이렇게 일단 솥밥을 하고 영양솥밥을 하고 거기다 뭐 별 고명을 다 올렸어요. 그래놓고서는 뜸 들일 때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뉘어놓는 거죠. 이렇게 가로서 한 세 마리 정도 뉘어놓고 뚜껑 닫고 뜸 들이고서 올려놓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좀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밥이 되는데 선생님 말씀하실 때 은어죽 같은 경우는 사실
멸종 위기에 있는 한식이기도 해요. 그렇지. 우리 이제 그 음식 맛을 잊은 지가 오래됐어요. 그 은어를 수박향이라고 그러는데 사람들 굉장히 오해시키기 쉬워. 김영택 오해하고 가이드께서는 나는 어떤 그냥- 맛을 느끼셨어요? 나는 은어를 우리는 잡으면 네. 뭘 안 찍어 먹고 그냥 생으로 먹어. 그냥 떠서 썰어서 회로 그냥 했어요? 예. 아무것도 안 찍어 먹는 거지. 네. 그래야 제맛이 나는데 굉장히 부드럽고 달콤하죠. 달콤한 그러는 향이네요. 이도 뼈째리 먹는 거라서 그러니까 좀 그렇죠. 고소한 맛이 나잖아요. 고소하지. 예. 고소한 맛도 나요. 예, 예. 구이로도 먹나요? 구이는 사실 이렇게 은어 구이하는 걸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요. 네. 옛날 할머니들 생각나요. 왜요? 저희 때, 저는 이제 국민학교 출신이니까 예전에 연탄으로 아궁이에 떼고 나면은 부지깽이 갖고 이렇게 쭉 당기시면은 네. 그 위에다 석쇠 올려놓고 네. 생선들 구워주셨거든요. 근데 그때 늘 기억에 나는 건 이렇게 굵은 소금을 이렇게 휘휘 이렇게 척 이렇게 후를 뿌리시잖아요. 그럼 그 닿는 부분만 노릇노릇하게 이렇게 뽕고 솟아올라요. 그렇죠. 소금 닿는 데만요? 네, 소금 닿는 데.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은어를 구울 때 이렇게 올려놓고 석쇠에다 올려놓고 보통 이제 그 오븐기나 혹은 뭐 석쇠나 숯불에 구울 때 살짝 올려놓은 녀석들을 이렇게 뒤집어 보면은 나중에 단 그 소금이 단 부분만 이렇게 노르스름하게 이렇게 뽕긋뽕긋 솟아오르는데 그거 먹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요. 은어가 되게 부드러울 것 같아서 그냥 이게 낼름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TV에서 조금 과장되게 나온 거고요. 가시 목에 걸리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먹어야 그래요? 돼요. 네. 가시가 가시가 은어 커요? 싸나. 네, 싸나요. 은어 가시가 싸납고 예. 싸납다고, 가시가 싸납다고요? 억세다는 얘기지. 아, 역시 먹을거리 얘기할 때가 제일 행복한 것 이게 이제 같아요. 그 강가에 예. 이제 아직도 안 그- 끝났습니까?